그 손, 잠깐만요. 낯선 저택의 서재. 회장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심장 박동이 귓가를 때렸다. 이 순간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저는 지안 38, 아동노인 복지를 맡는 사회복지사. 겉으론 단정하고 침착한 사람. 속으론 늘 공허와 갈증이 공존했다. 그 공허를 덜어준 이름 도윤. 43, 서툴지만 성실한 남자. 봉사 현장에서 처음 마주쳤다. 항상 먼저 무거운 상자를 들었다. 항상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했다.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의 인사는 어색했고 그래서 더 진실했다. 차 한 잔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삶을 풀었다. 그는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했다. 나는 보육원 출신이라 답했다. 두 사람의 다른 외로움이 같은 온도로 맞물렸다. 며칠 뒤 그는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아버지의 간병인을 잠시만 맡아줄 수 있나요?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함과 믿음이 동시에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일과 감정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빠르게 계산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진심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셨다면 중간에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이 열렸다. 대문은 높고 정원은 넓었다. 대리석 바닥은 소리를 삼켰다. 빛나는 장식들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나는 명찰을 고쳐 달고 심호흡을 길게 했다. 아버지, 이분이 지안 씨예요. 문이 열리자 회장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 68. 은빛이 섞인 머리, 정돈된 재킷, 짙게 눌린 권위의 그림자. 무심한 듯한 시선이 느리게 나를 훑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잠시 모실 지안입니다. 목례와 함께 시선을 낮췄다. 그의 미소는 미세했고 의미는 읽기 어려웠다. 환자의 표정과 경영자의 표정이 한 얼굴에 겹쳐 있었다. 첫날의 일은 단순했다. 복약 확인, 식사 보조, 가벼운 스트레칭. 나는 매뉴얼대로 설명했다.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가 안정적이군. 칭찬인지 시험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손끝이 팔꿈치를 받칠 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거리를 재며 움직였다. 의료적 접촉과 사적인 접촉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었다. 그의 눈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박자 늦게 미소가 따라왔다. 세심하군. 저녁이 저물 무렵 복약표를 업데이트했다. 서늘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문이 반쯤 열리며 복도 조명이 길게 번졌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안 씨.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얼굴의 선을 나눴다. 사람을 오래 돌보신 듯합니다. 그는 질문 대신 평가로 말을 걸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오래 보았습니다만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나직이 웃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긴장이 배어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기록지를 가슴께로 끌어올렸다. 시선은 문, 손잡이, 발치, 세 곳을 번갈아 점검했다. 익힌 습관이 자동으로 나왔다. 귀가 길,
전화가 울렸다. 오늘 어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하루치 피로를 녹였다. 나는 최대한 간단히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말 끝에 망설임이 섞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고마워요. 정말. 다음 날 나는 더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장갑을 끼고 체온계를 준비하고 운동 보조도구를 점검했다. 회의실에서 들리던 낮은 말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문서의 바스락거림. 이 집의 공기는 늘 바빴다. 그러나 방 안만큼은 고요했다. 스트레칭이 끝날 무렵 그가 말했다. 조금만 더 손을. 나는 규격거리에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손목이 붙잡혔다. 세로줄 같은 정적이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 손, 잠깐만요. 나는 차분히 경계를 세웠다. 자세를 바르게 잡겠습니다. 통증은 어떠세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프로답군. 문을 나서며 깨달았다. 여기는 병실이면서 권력이 오래 머문 자리다. 예의 바른 말들 사이로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른다. 나는 연거푸 숨을 고르며 기록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거리 유지, 절차 고수, 관찰 강화. 밤 창밖 불빛이 흔들렸다. 휴대폰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나 자신을 잃지 말 것. 그리고 화면을 껐다. 내일도 이 집에 들어간다. 일을 하러, 마음을 지키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러. 그날 이후 저와 회장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의무감으로 시작한 간병이었지만 매 순간이 묘하게 긴장됐다. 아침 문을 열면 회장은 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정장을 걸친 채로 날씨와 상관없이 마치 나를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손목이 좀 뻐근하군. 그의 말에 나는 준비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규정거리에서 팔을 받치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런데 시선이 팔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가슴께로 천천히 이동했다. 나는 일부러 표정을 읽지 않았다. 통증이 줄어드셨나요? 대답 대신 낮은 웃음이 흘렀다. 지안 씨 손은 참 따뜻하군.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병실의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목을 놓는 데까지 단 몇 초였지만 길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식사 보조를 할 때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숟가락을 건네면 손등이 스친다. 컵을 잡으면 손끝이 닿는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미세하게 반응했다. 결혼은 왜 안 했나? 그의 질문은 불쑥 날아왔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인연이 없었을 뿐입니다. 인연 어쩌면 지금이 그 인연일지도.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그는 일부러 내 시간을 붙잡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고생이 많았네. 칭찬과 질문 사이로 알 수 없는 의미들이 묻어났다. 나는 규칙을 더 단단히 세웠다. 접촉은 최소화. 응대는 간결하게. 눈은 필요할 때만 마주치기.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안 씨, 잠깐만. 운동 도중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참 깊군. 말과 시선이 동시에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회장님, 운동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웃었다. 그래, 계속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날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그의 행동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속엔 설명하기 힘든 낯선 떨림이 스며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도윤의 메시지. 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나는 짧게 답했다. 네, 잘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봤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방문을 열자 회장은 창가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직 환자복 대신 셔츠 차림. 손목에 금빛 시계가 반짝였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컨디션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려고요.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하려 하자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감싸쥐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지한 씨, 어제 그 표정 참 인상 깊었네. 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표정이요? 특별한 건 없었을 텐데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런 무심함이 오히려 매력이지. 나는 차분하게 거리를 두었다. 규정 동작을 이어가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놓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그는 내게 같이 식사하자고 했다. 간병인도 밥은 먹어야지.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어조에 결국 자리에 앉았다. 긴 식탁 위에 앉은 우리는 서로 마주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도윤이와는 오래됐나? 나는 잠시 멈췄다. 아직은 잘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알 수 없는 법이지. 특히 뜻밖의 인연은. 그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서둘러 식사를 마쳤다. 오후 약을 챙겨드리려 다가갔을 때였다. 그는 내 손을 덮으며 말했다. 참 따뜻해.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힘을 늦추지 않았다. 이 손 덕분에 내가 버티는 거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약 드셔야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편해지셨대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가 모르는 긴장과 기류,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다음 날 긴장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회장은 운동을 하다 말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한 씨,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하지 않나?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럴 때도 있죠. 나는 지금 참 묘하네. 그의 눈빛은 직설적으로 변해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웃으며 손을 걷었다. 자, 계속하지. 밤이 되어도 그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병실의 고요, 스치는 손끝, 그리고 말끝에 스며든 의도.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경고를 반복했다. 거리 유지, 감정 통제, 기록 유지. 그러나 본능은 이미 작은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치 벽 속 어딘가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채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나를 향했다. 오늘은 좀 늦었군.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평소보다 5분 늦었을 뿐이었다. 길이 막혀서요. 죄송합니다. 아침 약을 챙겨드리려 다가갔을 때 그의 손이 내 손목 위에 얹혔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졌다.
지한 씨, 사람은 때로 이유 없이 끌릴 때가 있지 않나? 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유가 없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선이라는 게 참 얇은 종이장 같군. 그날 오후 그는 운동 대신 대화를 원했다. 오늘은 그냥 얘기나 하세.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깊었다. 도윤이와는 자주 보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나도 좋은 사람일 수 있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회장님, 저는 간병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네. 저녁 무렵 그가 다시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나는 장비를 챙겨 그의 팔을 받쳤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길고 느린 움직임이었다. 손이 참 예쁘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운동에 집중하시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경계와 불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떨림.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의 메시지였다. 이번 주말에 저녁같이 해요. 아버지도 모시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 아들이 한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공기를 만들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그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비를 머금은 듯 눅눅했다. 거실의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복약 준비를 마치고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열자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 셔츠와 회색 슬랙스, 그리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오늘은 늦었군, 지한 씨.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회장님, 약 드셔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내게 손짓했다. 오늘은 운동 대신 대화를 하고 싶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었고 목소리는 묘하게 부드러웠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것 말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그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선이라 종이장처럼 얇은 것이지. 손만 뻗으면 찢어질 만큼.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빼내려 해도 쉽게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그의 말이 끊겼다. 그 시선이 우리 두 사람의 손에 꽂혔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급히 손을 뺐다. 그게 아니에요, 도윤 씨.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표정은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얼굴이었다. 설마 진짜예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회장은 태연하게 웃었다. 흥분하지 마라. 사랑은 때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야. 아버지,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제 마음과 제 미래를 짓밟은 겁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일 뿐이었다. 도윤의 눈빛은 나를 관통했다. 지한 씨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당신도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칼처럼 날카롭게 귀를 때렸다. 남은 건 회장과 나 그리고 무거운 공기뿐이었다. 그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이제 아들은 알았군. 하지만 세상은 아직 모르지. 우리 둘만의 비밀은 계속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미 늦었네, 지한 씨. 자네는 벌써 내 사람 아닌가? 그날 이후 도윤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그의 집과 직장에서도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어디로 떠난 건지 아무도 몰랐다. 회장의 집안에는 균열이 생겼다. 아들의 연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고 결국 언론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몰려들었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사회는 회장을 압박했다. 사적인 문제로 회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회장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가문의 권위와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도윤의 사랑도 회장의 약속도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남지 않았다. 남은 건 세상의 손가락질 뿐이었다. 아들의 여자와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어느 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 보육원 창문가에 앉아 하늘을 보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다. 모든 게 변한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욕망에 무너져 모든 걸 잃었다. 그토록 뜨거웠던 관계는 이제 재로 변해버렸다. 그 재 속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귓가를 스쳤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찾아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도 없는 방 안 침묵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여러분은 제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